됐습니다. 경찰은 현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우리 식품 수출이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 김 등 인기 품목 외에도 소스, 아이스크림까지 전방위로 수출이 늘고 있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 등 한국 콘텐츠 인기도 K-푸드 흥행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들이 직접 라면을 끓여서 맛보고 익숙한 음료수와 과자도 소개합니다. 관세청의 K-푸드 영상 공모전에 외국인들이 접수한 영상입니다. 오늘은 한국 과자 중에서 짜잔! 약과를 소개하려고 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식품은 84억 8천만 달러어치 수출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정도 늘었습니다. K-푸드 수출액은 2016년부터 9년 연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 연간 100억 달러 수출을 넘은 만큼 올해도 여유 있게 100억 달러를 웃돌 거로 보입니다. 수출의 1등 공신은 가공식품입니다. 전체 식품 수출액의 61% 이상을 차지합니다. 라면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라면은 11억 3천만 달러 수출, 지난해보다 25% 정도 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과자처럼 먹는 김도 지난해보다 수출이 14% 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24%, 믹스커피 등 커피 조제품 16%, 고추장, 된장 등 소스류도 7% 정도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한국 콘텐츠 흥행을 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 등 인기 작품에 노출된 식문화가 외국인들 소비를 자극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에이펙 정상회 기간 치킨, 라면, 떡볶이, 순대, 한과 등 인기 먹거리를 만드는 29개 기관과 기업을 K-푸드 공식 협찬사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난 3분기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1.2%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속보치를 보면 3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로 한은의 8월 전망치 1.1%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민간 소비는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 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며 1.3% 늘었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의 호조로 1.5% 늘었고 수입은 기계, 장비, 자동차를 중심으로 1.3%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1%에서 0.3% 수준이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이 고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NH투자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 대응단은 오늘 오전부터 NH투자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사 고임원은 상장사 공개 매수 등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최소 2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금융위는 해당 증권사 직원이 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엔 다양한 경제 행사도 열립니다. 한미협력의 상징이 된 조선업과 관련된 행사가 어제 열렸는데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에이펙 행사장을 누비는 셔틀버스. 운전자는 물론 운전석도 없습니다. 자율주행 시작합니다. 국내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 만든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에이펙 기간 우리 기업들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공식 행사를 앞두고 열린 첫 포럼의 주제는 조선업. 한미 조선업 협력의 대표격이 된 마스가 등 영향으로 포럼에는 수백 명이 몰려 우리 조선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미국 조선소 재건에 대한 협력 등을 강조했습니다. We are fully ready to be a facilitating partner in this American naval renaissance. 현장에서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도 공동 군함 건조 등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첫 분야 조선을 시작으로 방위산업, 인공지능, 가상화폐 등 6개 분야 첨단 기술 포럼이 에이펙 기간 중 열립니다. 경제 행사의 백미가 될 CEO 서밋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만찬을 시작으로 31일까지 열리는데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등 세계적 기업인 1,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젠슨 황 CEO는 서밋 마지막 날 연사로 나서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만나 AI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서울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슨 황 CEO는 오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도 만난 바 있습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반도체를 비롯해 인공지능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정상이 에이펙 사상 처음 동시에 참석합니다. 젠슨 황 등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2,000명 가까이 모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벌이는 취재 경쟁의 중심에 경주가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이 마련된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바로 옆. 회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릴 국제 미디어 센터입니다. 각국 취재진이 하나둘 현장에 도착하면서 빈자리가 쏙쏙 채워집니다. 아시아 태평양 21개 회원 경제체 지도자들부터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가 1,700여 명이 모이는 만큼 사전 취재 열기도 뜨겁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에는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Latin American countries, Mexico, Chile, Peru, but also the impact of the presence of President Xi Jinping and Donald Trump. 에이펙 공식 디저트로 선정된 경주 특산품 코너가 취재진들을 위해 마련됐고 외신 기자들에게 경주를 알리기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40여 명의 자원봉사 청년들은 각자가 대한민국 대표라는 마음으로 취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좀 더 좋게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세계인의 눈과 귀가 집중된 에이펙 2025 코리아. 경주의 모든 소식이 이곳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를 찾아갑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순간순간 역사적인 모습은 주간 방송사인 KBS를 통해 전 세계에 보내집니다. 에이펙의 의미와 가치가 KBS를 통해 어떻게 전 세계에 전달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우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부산에서 공식 개막됐습니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공영방송 KBS는 이번에도 에이펙 주간방송사로서 나섭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시작과 함께 KBS 촬영 영상이 전 세계에 송출됩니다. 국내 12개 방송사,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16개 방송사로 동시에 전달됩니다. KBS는 에이펙 행사를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국제 신호로 제작합니다.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KBS가 에이펙 주간 방송사로서 다시 한번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전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품위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방송 인력 100여 명, 현장 카메라만 50여 대, 경주에 마련된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각 정상들의 움직임과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만남이 KBS를 통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향합니다. KBS는 개관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에이펙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상회의의 순간을 전달합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신라 문화의 대표작인 금관 6점이 경주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100여 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방의 조명을 받아 화려하게 빛나고 있는 금관. 하늘로 뻗은 나뭇가지 모양의 황금 장식이 영롱한 자태를 뽐냅니다. 생명력과 재생의 의미를 담은 옥장식과 달개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금관에 서린 절대 권력과 부, 풍요와 초월적 권능은 경이로움을 자아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현존하는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921년 금관총 금관이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라 금관이 한 곳에 모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금관은 앞으로 100년 동안도 다시 모여서 전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외에도 금허리띠와 금귀걸이 등 경주의 황금시대를 웅변하는 문화유산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 등장한 국보는 모두 7점, 보물도 7점이나 됩니다. 신라 장인들의 정교한 세공 솜씨를 속속들이 느낄 수 있도록 고화질 디지털 돋보기도 마련됐습니다. 외국 정상들이 이걸 관람하고 세계에 이 관람하는 모습이 전파돼서 신라 금관에 대한 이미지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신라 예술의 결정판을 총집결시킨 이번 특별 전시는 에이펙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에 먼저 공개되고 일반에는 다음 달 2일 순차 공개됩니다. KBS 뉴스 박준호입니다. 기후환경 뉴스 기후는 말한답니다. 수도권 매립지 올해 생활 폐기물 반입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분기까지 수도권 생활 폐기물 반입량은 35만 8,600여 톤으로 반입률은 허용량 대비 70%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62%, 인천시 73%, 경기도 77.5% 등으로 각 지자체별 처리 시설을 활용하면서 반입량을 줄인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폐 비닐을 100% 자원화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매장 850여 곳에 폐비닐 분리배출존이 설치되며 폐비닐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서울시가 수거해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성과가 우수한 매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향후 소상공인 매장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 정서진까지 한강과 아라뱃길에 있는 뱃길이 1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내년에는 여의도에서 서해안의 섬 관광을 할 수 있는 유람선도 운항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아라뱃길을 달려온 유람선이 170m 길이의 관문에 들어섭니다. 60cm 정도 물을 채워 한강과 같은 높이로 수위를 맞추자 관문이 열리고 그동안 아라뱃길만 다니던 유람선이 마침내 한강에 진입했습니다. 2014년 운항이 중단된 지 11년 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천특급이 한강과 아라뱃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지금 막 시작하는 겁니다. 한강폭은 1.2km, 수심 4에서 13m로 유람선 운항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행주대교와 방화대교를 지나 북한산과 강변 경치를 구경하다 보면 금세 여의도에 이릅니다. 유람선 3척이 동시에 접안하고 K-팝 공연도 할 수 있는 선착장까지 갖춰 여의도에서 아라뱃길 김포터미널까지는 매일 운항합니다. 좀 더 친구들 또는 연인들하고 또 제 와이프하고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즐겁게 구경하러 왔습니다. 내년에는 20노트 속도의 300인승 유람선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의도에서 인천 덕적도 등 서해안 섬까지 바로 운항하는 수도권 광역 수상교통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안 크루즈까지 운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수도권 연계 관광이 될 것이고 한강과 아라뱃길에서 서해 섬까지 있는 뱃길이 열리면 수도권의 해상 관광과 함께 요트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달력은 10월인데 볼에 닿는 공기는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서 대부분 지역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곳이 많았고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첫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는데요. 서울에서도 지난해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2도에 머물겠고 대전과 대구 15도, 광주 16도, 부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 밤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난항이 생긴 건 아니라고 했지만 베센트 재무장관은 조율해야 할 것이 많고 복잡한 협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과 세부 내용 등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모레 입국하는 등 각국 정상들이 쏙쏙 경주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법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해 전달한 물건을 잘 받았는지 확인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식품, 이른바 K푸드가 84억 8천만 달러어치 수출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라면 25%, 김 14% 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크게 늘었는데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한국 관련 콘텐츠의 흥행이 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 상황을 놓고 다른 소리를 낼 정도입니다. 당장 내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베센 미국 재무장관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 틀은 마련됐지만 처리할 세부 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No, I don't think so, Scott, is it? No, there's just a lot of details to work out. It's a very complicated deal, and I think we're very close. 베센 장관은 내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협상이 최종 마무리될지에 대해서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도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깝다며 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는데 다소 결이 다른 발언입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과 세부 내용 등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용기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부흥을 강조하며 조선 협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We were the biggest in the world in shipbuilding, and then over the years we went wokey and stupid and weak, and we started buying ships from everybody, and we lost that industry, but we'll get that industry back.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아 구금 한국인 사태를 언급하며 자신은 그들이 떠나는 걸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 전문 인력들을 위한 새 비자 제도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모두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재판에서는 이 선물을 전달한 뒤 김 여사와 직접 통화까지 해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처음에만 선물 받기를 꺼렸고 이후에는 잘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 측의 고가 선물을 김 여사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재차 통일교 측에서 받은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의 수행원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씨는 물건을 전달할 때마다 김 여사와 직접 통화해 잘 받았는지 확인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수령한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은 처음입니다. 전 씨는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김 여사가 물건을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처음엔 물건 받는 걸 꺼려했지만 설득 끝에 처음 받은 뒤엔 두세 번째 선물을 쉽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단순 선물을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입장. 그러나 앞서 김 여사의 재판에서는 6천만 원 상당 목걸이 전달 이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전 씨에게 보낸 현안 청탁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통일교가 대선을 전폭 지원했다는 김 여사와 윤 씨 사이에 통화 녹음도 공개됐습니다. 윤 씨는 2023년 말 김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영상이 폭로되면서 전 씨에게 고가 선물 반환을 요구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후 전 씨는 김 여사 측으로부터 물건을 다 돌려받았다며 최근 이를 모두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요즘 아침 날씨 꽤 춥습니다. 수은주가 영하에 근접할 정도인데 기침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도 지난해보다 2달 일찍 발령됐습니다. 예방주사 맞으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떤 걸 접종하는 게 좋을까요? 박대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박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감기 같은 거 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괜찮습니다만 같이 일하는 리서처 분께서 좀 감기에 걸린 상황이고요. 네. 저희 사무실에도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날씨 추워지고 이제 기침하고 이런 분들 많아지면 뭐 독감 접종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일단 무료 접종 대상은 아니라서 제 돈을 내고 맞았는데요. 예. 노인과 임신부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는 지금 무료 접종 기간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병원에서 즉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누적 접종자가 633만 명인데요. 노인 가운데 45%, 어린이는 30%만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앞서 질병청이 17일을 기해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요. 네. 독감은 해마다 학교에 다니는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이 시작되는데 올해도 아이들 중심으로 이미 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난해 독감 환자가 236만 명이나 됐거든요. 예방접종 꼭 거르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접종을 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언제쯤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2주 정도 있다가 이 효과가 발생하게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되고 반년 정도 그 효과가 지속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접종을 해야 이 본격적인 유행 시기 이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병원을 갔어요. 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는데 예방주사가 이제 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뭐 3가, 4가. 도대체 뭘 맞아야 되는 겁니까? 3가, 4가는 항체가 형성되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3가는 3종류, 그리고 4가는 4종류의 항체에 대해서 이 방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4가가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3가에 더해서 4가 백신만 막을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야마가타 바이러스인데요. 2020년 봄 이후로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도 이 정도면 이 야마가타는 사멸한 것 같다고 보고 3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후로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사멸하게 된 것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올해부터는 무료 접종을 지난해와 달리 3가 백신으로 바꿨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래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무리를 해서 4가를 맞으셔도 되는데 무료 접종이 가능한데 굳이 4가 유료 접종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원을 가면은 이 접종을 하는데 가격이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주요 병원들 전화를 돌려가지고 얼마 정도씩 받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3가이고요. 17,000원입니다. 네, 많이 수고를 받아서 그렇게 되시고. 4만 원이고요. 3가예요. 4가는 이제 있는데 좀 찾아보셔야 돼요. 4가는 41,000원이고요. 네, 보신 것처럼 같은 3가 백신이라도 싼 곳은 10,000원대, 비싼 곳은 4만 원 또는 그 이상도 받습니다. 국산과 외국산 백신 가격을 달리 받는 곳도 많습니다. 4가 백신으로 가면은 45,000원 이상이고 고용량 백신이라고 해서 7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있는데요. 이처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고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이렇게 뭐 가격이 다르면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뭐 좀 다른 게 있는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물론 제조사가 다르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똑같다고 말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한 전문가 판단은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크게 확인된 건 없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3가 백신이면 충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고해드리고 공급해드리는 백신만 접종을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다만 고용량 백신의 경우는 노약자에게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전문가도 있었는데요. 이 접종 전에 그러니까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도 기자인 만큼 따져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저거 따져보다가 결국 보통의 3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독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독감과 감기 이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바이러스가 아니라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좀 특별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증상이고 늦가을부터 봄 사이에 유행하게 됩니다. 네. 38도 이상의 고열과 전신 쇠약이 큰 특징인데요. 전문가들은 고열과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이 감기와 달리 꼭 병원을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을 지키는 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독감이 한때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독감이 다시 겨울마다 많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냥 감기로 생각하면 좀 곤란합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요.